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46번 문제로 갑니다. 자, 46번에 경비 위에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여러 번 나왔죠. 자, 모든 시설물마다 똑같이 표준화됐다. 잘못됐죠? 자, 일반점들 시설물의 특성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일반적 경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소규모 경비시설물이라면 잠금장치 사용이라든가요. 또 시간제 계약경비 순찰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손실 영역이 확대되는 기업이죠. 자, 손실 영역이 크다 이렇게 보는 기업이라면 1차 원적인 경비 가지고는 대응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맞고요. 또 각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방어책은 인지평가가 우선적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자, 맞는 내용이 됩니다. 46번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 위의 요소 중 인지 단계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자, 인지 단계를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기본점들. 자, 인지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개인 기업의 보호 영역에서 손실을 일으키기 쉬운 취약 부분을 확인한다. 이 점들 인지 단계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나와 있죠. 이 점들 우리가 위험 요소를 척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죠. 요소를 척도화시킨다. 척도화시킬 때 배열은 무작위 배열이 아니고 그 위의 요소가 큰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배열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냐. 말 그대로 예상된 손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도를 평가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필요한 인적 물적 피해 정도, 고객의 정신적 안정, 개인 기업체 비용 부담을 고려하는 단계죠. 일종의 우리 비용 효과 분석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순서 문제로서 경비 위에서 분석 단계 순서잖아요.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인지 단계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 관련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감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하면 특수경비원의 부담. 자, 여러분이 틀렸죠?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자, 1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2번은 자, 3년 이내 종사했던 경력이 있다고 나와 있죠. 3년 이내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게 되면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죠. 맞고요. 자, 직무교육은 여러분 매월 6시간 이상입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 이상. 자, 일반경비원이면 여러분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이상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관할 경찰서장은 시설주 및 내지는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사항이죠. 자,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무기관리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 맞았네요. 그러면 48번에 틀린 것은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계경비 단점을 설명한 것이죠. 적당하지 아니한 것,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기획 시설을 맹신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오경보 위험성이 높다 이러고요. 야간에 있어서 기획비 틀렸죠. 3번이. 특히 기획비의 장점은 야간에 있어서는 기획비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력 경비보다는 기획 경비가 야간에선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4번. 기획비는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맞네요. 49번에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계경비하고 인력경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보죠. 1번. 자, 기계경비는 순수 무인 기계경비하고 혼합 기계경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2번은 자, CCTV를 통해서 불법 침입자를 감지한다. 이것은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지, 자, 그리고 경고하겠죠. 그리고 전달, 대응.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시스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지, 경고하고, 자, 그리고 전달, 자, 그리고 대응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았고요. 자, 3번은 인력 경비가 야간 경비할 효율성이 다 틀렸죠. 자,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기계 경비입니다. 자, 그래서 인력 경비는 아무래도 야간의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3번이 잘못됐네요. 자, 4번은 일정 구역을 정기적 순찰에서 범죄 등으로부터 고객의 일정 물적 안전 확보하는 경비 활동은 인력 경비 일종이다. 순찰 등을 한다. 순찰 경비, 경호 경비, 혼잡 경비 전부 다 인력 경비의 대표적인 형태들이죠. 맞았고요. 자,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인력 경비하고 기계 경비를 설명한 중에서 옳지 못한 것 하고 물어보죠. 1번. 자, 경비 활동을 인력 기경비 어디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경비 부서의 조직화 과정이 변화될 수도 있다. 맞고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는 인력 경비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것도 맞고 최근에는 첨단 기경비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래서 적용하고 있다. 맞고 최근의 경비 활동은 순수 기계 경비로 대체하고 있다. 자, 이건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순수 기계 경비는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경비 형태는 인력 경비 주에다 기계 경비가 도입돼 가지고 두 개가 혼합돼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 경비 형태로 가는 것은 순수 기계 경비는 아직은 정착돼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52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53번입니다. 자, 우리 경비 수준을 물어봤죠? 일단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자, 최첨단 경보 시스템 또 24시간 무장책에 나오는 가장 높은 수위 우리 레벨 5에 나와 있죠. 바로 최고 수준 경비입니다. 여기 있죠. 최고 수준 경비다. 자, 우리 최저 수준 경비는 보통 일반 가정에 사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출입문이나 자물쇠 등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자, 하위 수준 경비는 우리 조그만 소매상이죠. 작은 소매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다. 자, 중간 수준 경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원이 조직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간 수준 경비는 자, 우리 대형 소매상이라든가 그죠? 또 우리 큰 물품 창고, 제조 공장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또 상위 수준이 있죠. 자, 상위 수준의 경비라고 하는 것은 경비원하고 경찰의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자, 상위 수준은 주로 이제 교도소라든가요. 또 우리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있죠.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위 수준 경비. 자, 최고 수준은 24시간 무장체계고 핵시설물 나오죠. 애국 대사관 자, 또는 우리 중요 군사시설, 중요 우리 교도소 이런 게 전부 다 최고 수준 경비에 들어갑니다. 자, 53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54번입니다. 자, 절도 화재 등이 나오죠. 자, 절도 화재 분실 파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 물적 안전 확보에서 노동 집약적이다. 자, 노동 집약적인 게 나오면 인력 경비죠. 그래서 인력 경비를 의미합니다. 자, 상주 경비는 말 그대로 24시간 고정 상주에서 하는 것이고 혼잡 경비는 여러분 우리 뭐 콘서트라든가 이럴 때 다중이 모이는 군중이 밀집될 때 이루어지는 경비를 혼잡 경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기계경비는 뭐 여러분들 우리 기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입니다. 자, 근데 노동 집약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인력 경비의 기본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부서 조직한데 올바른 설명은 하고 물어보죠. 자, 대규모 경비부서 조직하고 자, 소규모 조직이죠. 자,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틀렸죠? 일반적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일반적 조직의 구조 문제입니다. 조직 구조는 대규모 경비부서든
소규모 조직이든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또 2번은 일반 조직과 같이 특수경비부서죠. 조직령의 제시가 비교적 쉽다. 자, 특수경비부서는 아무래도 조직 유형의 제시가 비교적 곤란하다,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군의 책임과 의무에 자, 적정한 배분에 힘써야 한다. 자, 3번이 옳은 답이 되고요. 자, 4번은 자, 소규모 조직이라도 명확한 보고 수준 및 명령 계통의 확립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치 않다 틀렸고요. 자, 옳은 걸 물어보니까요. 자,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 계획에 관한 설명서에서 옳지 않는 건 나와 있죠. 자, 경비 계획은 능률성, 효과성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람직하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은 자, 수립된 경비 계획은 완료 과정을 거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 말은 우리 경비 계획은 완료 과정, 다시 한번 검토, 재검토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고요. 또 경비업체 자체 판단하에 구체적으로 경비 내용을 실시하는 걸 강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이다. 이건 틀렸어요. 자, 우리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절차 민주성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절차 민주성이 강조된다는 말은 다른 각 분야 또는 각 우리 관련 계층의 충분한 참여에 의해서 경비계획을 수립해야지 경비업체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만 수립해버리면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자, 4번은 우리 경비계획 수립 과정이죠. 인지, 목표, 그리고 조사 분석, 그리고 검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안을 선택하고 그렇게 수립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56번에는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 위해 분석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위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 요소들이죠. 대상별로 추출해가지고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 진단 활동을 말한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하는 비용하고 산출될 효과죠. 그걸 비교해가지고 적정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위험 요소 분석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게 뭐죠? 인지 과정이죠. 인지. 자, 3번도 맞았고요. 또 인식된 위험 요소에 척도하죠. 척도합니다. 그것은 손해 발생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일단 대상명하는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무작위로 배열한다. 여러분 4번이 틀렸네요. 자, 위험 요소 척도하라는 것은 일반점들 우리 위험이 큰 순서대로 자, 우리 위험 가능성이 큰 거죠. 큰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배열을 한다. 이렇게 봐야지. 자, 무작위로 배열하는 건 아닙니다. 손해 발생 예측 가능성에 의해 가지고 위험 요소가 좀 크다. 척도화시킨다는 것은 위험 요소 큰 것을 우선 배열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지 무작위 배열은 잘못됐죠. 57번은 4번이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 수준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는 것하고 물어보죠.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최저 수준이죠. 자, 여기는 우리 레벨 1이고 출입문, 자립세만, 즉 출입문이나 자물쇠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최저 수준 경비입니다. 자, 하위 수준 경비죠. 자, 기본적인 경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작은 소매 상점, 저장 창고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를 말한다. 맞고요. 자, 3번은 중간 수준 경비이잖아요. 자, 중간 수준 경비는 일반점들 원거리 경보 시스템이나 경계적에 보다 높은 물리적 수준의 장벽 등이 조직되어진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중간 수준 경비는 주로 여러분들 우리 대형 소매상이라거나 그죠? 그래서 대형 소매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또는 우리 큰 물류창고 나오죠? 큰 물류창고. 자, 또는 일반적인 제조 공장이죠. 이런 데 이루어진 게 중간
수준 경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상위 수준 경비입니다. 자, 최첨단 나오고 24시간 즉시 대응책이 가져다 무장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최첨단 나오면 이건 최고 수준의 경비를 말합니다. 레벨 5죠. 그러니까 상위 수준이 아니죠. 이번에 상위 수준 나오려면 자, 우리 경비원하고 경찰의 협력관계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우리 상위 수준은 일반적으로 우리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이런 데 또 교도소 등의 이런 게 상위 수준이고요. 최첨단 나오고 24시간 무장이 나오면 최고 수준이고 우리 최고 수준은 핵시설물이나 애국대사관 또 중요 교도소, 중요 군사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의 경비를 말합니다. 자, 4번은 여러분 상위 수준이 아니고 최고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틀린 것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다음에서도 갑하고 을이 각각 2세대는 신임교육의 시간을 물어봤죠. 자, 갑은 일반 경비원이고 을은 특수경비원이죠. 자, 취업을 하게 됐다. 이때 신임교육 시간을 물어봤죠.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자, 특수경비의 신임교육 시간은 88시간이지요. 자, 두 개를 합하니까요. 자, 우리 100에다가 112시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원은 신임교육은 24시간이에요. 자, 이제 직무교육은 어떻게 되죠? 일반 경비원은 매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반면에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이고, 자, 신임교육은 일반 경비원은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합하니까 112시간. 정답은 2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의 신임교육이죠. 자, 우리 일반 경비원이든 특수경비든 신임교육의 공통 과목을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사격이나 총이나 총기 조작은 전부 다 특수경비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 사용을 가능하잖아요. 무기 소유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럼 양자 공통 과목은 기본적으로 기계경비 실무 있죠. 기계경비 실무는 양자 공통 과목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60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자, 61번은 우리 민간경비의 조직 운영 원리죠. 그러니까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하위 체제 간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가 나오죠. 그런 원리를 물어보네요. 자, 일반적 통일성 조화는 조정 통합의 원리입니다. 자, 1번이 맞았고요. 자, 계층제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급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 복종, 지휘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계층제 원리고, 자, 명령 통일의 원리는 오직 한 사람 상관에게만 보고하고 또 그 사람의 지시받는 그런 원리를 명령 통일의 원리다. 자, 전문화 원리는 분업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업화 원리예요. 그래서 전문화시키기 때문에 특히 전문화 원리는 조정 통합의 원리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통일성 조화란 표현이 나와 있죠. 이 경우는 조정 통합의 원리를 말합니다. 61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62번은 시설 경비 시에 직접적 고려사항이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하고 나옵니다. 자, 시설물 용도라든가 내부 기준금이 있는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내부 구성원의 업무 형태, 또 형태도 기본적으로 고려사항에 들어갑니다. 또 주변에 경찰 간서가 있는지, 소방 간서가 있는지, 병원 등의 위치 있죠. 이것도 고려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적 수준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수준은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62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 것하고 물어보죠. 자, 틀린 것입니다. 일반적 경비 계획은 계약자가 요구하는 경비 내용이죠. 자,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자, 1번은 맞았네요. 2번. 자, 경비 계획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 경비 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는 거죠. 경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사전 조사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자, 사전 조사는 현장 청취하고 현장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현장 청취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정보 등을 수집해 갈 것이고, 현장 조사는 그 현장에서 그 정보를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3번도 맞았고, 자, 4번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 통한다. 이건 현장 청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 내용입니다. 현장 청취라는 것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고, 자, 현장 조사는 그 정보를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 실제 조사 통해서 그렇게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게 현장 조사입니다. 4번은 현장 청취가 아니고 현장 조사,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6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원의 교육 문제죠.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자, 경비원의 교육상 문제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1번입니다. 경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교육교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2번. 일반 경비원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우리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해야 된다. 자, 여러분. 자, 2번 질문 틀린 게, 자, 우리 소속 경찰 공무원이 입회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일반 경비원 교육이 아니고 특수 경비원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수 경비원 교육 시에는 우리 관할경찰 소속 경찰 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린 게 일반이 아니고 특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죠.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겠죠. 맞았고요. 자, 4번은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히 실시하기 위해서 경비원으로 하여금 자, 신임교육, 직무교육을 받게 했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신임교육이 있고 따라서 직무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경비원하고 특수경비원 시간 문제 항상 정돈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24시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입니다. 또 일반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대신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이죠.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4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계경비의 장단점 문제죠.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기계경비는 유지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자, 1번은 맞았네요. 그래서 기계경비 장단점 옳은 거니까 기계경비는 유지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2번은 단기적으로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든다.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또 야간에 기계경비는 증가죠. 그래서 야간에 훨씬 중요하게 활용하는 게 기계경비입니다. 또 감시 기록 유지가 어렵다. 자, 여러분들 기계경비는 감시 기록 유지가 용이하죠. 자, 그래서 사후의 범죄 수사 장소로 활용하기가 쉽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1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이죠. 자, 민간 경비업 특성이죠. 옳지 않은 것. 일반 특성은 조직성 있죠. 또 돌발성, 위험성, 또 하나가 기동성이죠. 자, 4가지가 기본 특성입니다. 권력성이라든가 고립성,
이런 건 전부 다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특성에 틀린 것은 자, 4번 하시면 되겠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경비의 오경보 폐회죠. 오경보 폐회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 자체 결함, 또 이용자의 부적절한 작동, 또 미세한 환경 변화죠.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오경보에서 헛출동이죠. 자, 경찰력 운영 효율성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하고요. 또 3번은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죠. 또 전문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4번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은 경찰관을 직접 연결하는 자, 기행비 시스템 운영 확대도록. 자, 여러분 4번이 틀린 게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행비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경찰청에서 경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디로 우리 경찰 관서에 자, 세콤이다. 그럼 세콤이 경찰관한테 연결돼 버리면 일종의 민간 경비업체들은 굶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 기행비 시스템을 경찰이 직접 운영해 버리면 경찰 업무도 가중될 뿐더러 일반적으로 경찰 업무가 순수하게 우리 민간 경비업체하고 서로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직접 연결하는 그 시스템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 경비에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경찰에 바로 연락해서 같이 출동을 하더라도 그 기행비 시스템을 경찰관한테 직접 연결시키는 그러한 체계는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4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자, 기행비 시스템의 범죄 대응에 관한 문제죠.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경찰을 직접 연결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이죠. 그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생할 수 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대처에 신속하게 일어나며 각종 물리적 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이건 정보 전달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 전달 과정이 아니고 자, 작동하도록 된 것은 침해에 대한 정보 대응 과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자, 3번은 경비 어법 영상. 자, 경보를 수신하게 되면 늦어도 25분 이내죠. 25분 이내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또 4번은 자, 기계응모 시스템의 기본 특징이죠. 자, 우리 감지 경고, 그 다음에 전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응이죠. 자, 순서가 바뀌었죠. 자, 전달이 먼저고 대응 이 두 개를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9번에 옳은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결격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자, 만 18세 미만 특수경비원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은 결격 사유죠. 또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도 결격 사유. 또 파산후과 복권되는 결격 사유죠. 자, 피특정 후견인. 아마 여러분들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피한정 후견인 그렇게 쓰세요.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안 나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나와 있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피한정 후견인, 자,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법에는 없는 말이고 피한정 후견인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도 되고요. 어쨌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로 나와 있지만 피한정 또는 피특정 후견 이런 것은 없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다. 자, 71번입니다. 자,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자,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서 받아야 되는 자, 교육의 과목을 물어봤죠.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계경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자, 일반점들 기계경비 개론. 자, 이건 개론은 일반적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계경비 지도사라 일반 경비 지도사가 받아야 될 교육 과목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 우리 기획 및 설계 또는 인력 경비 개론 또는 현장 실습 이런 건 들어가죠.
자, 일단 여러분들 71번은 일단 기형비 개로는 우리 일반 경비 지도사의 교육 과목에 들어간다 정도로만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72번입니다. 자, 경비 지도사의 직무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걸 물어봤죠. 자, 1번입니다. 자, 우리 경비원 지도감독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또 그런 기록 유지도 들어갈 것이고 소방기관하고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도 들어가죠. 근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지도한다. 자, 이런 것은 우리 경비지도사 직무상에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파악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경비지도사 직무범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까지 이번 장의 문제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